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다가 오늘은 국민들께서 정말 기뻐하실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총 7개의 선정 대학 중에서 충남 도내에 있는 3개 대학과 공동으로 대전에 있는 충남대까지 같이 선정되는 기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정된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리기 앞서 같이 오신 우리 총장님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인데 첫 번째는 국립공주대와 이제 충남대 통합형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국립공주대 박창수 총장님 같이 하셨고요. 충남대학교 이승구 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단독형이 2군데인데 손천양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의 흥기선 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컬 대학과 쭉 최근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마친 라이즈가 이제 2개가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데 대학도 같이 위기에 봉착해 있어서 지역 소멸을 대학의 혁신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자 이런 취지로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3년도에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충남의 지역 여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충남 도내에 29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지역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라이즈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그다음에 걱정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즈의 경우도 저희 충청남도는 지역 대학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충남형의 계약학과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형 협업사업 등 총 17개의 혁신사업들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거둬서 전체적으로 1,560억 원의 이제 재정을 투자하게 됐고 그중에 228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는 성과를 거뒀고요. 또 이 글로컬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건양대에 이어서 올해 3개 대학교가 추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선정이 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대학의 총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예비 단계부터 컨설팅도 했고요. 그다음에 본지정 단계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글로컬 지정 이후에 후에 대학 지원 정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은 단독 대학의 경우에 1,000억 원을 이제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대학의 경우에 1,50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도에서도 150억 원을 개별 대학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돈잔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선정된 대학별로 보면은 AI 의료정보학, 그다음에 K항공 이런 것처럼 미래 신사업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사업 영역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협업으로 양성을 하고 또는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대학교에 충남도에 29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입학 정원이 한 3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년 그 졸업 아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컬 대학이 끝나고 라이즈 사업이 끝나면은 6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학들하고 잘 협업해서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대학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26일 스무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7-1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 시스템과 연계된 그 도와 시군의 그 시스템들이 연결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오늘부터 그 민원 처리에 상당한 좀 지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의 시스템 79개 중에서 13개 정도 일부 좀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도의 그 업무 처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시군의 경우에 중앙 시스템과 연계된 67개 시스템에서 장애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정자원 관리원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들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저희도 시스템들을 같이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민원 처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권을 비롯해서 일부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그 시스템 복구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시스템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복지나 이런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9월 20일 언저리에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고 우리 총장님들께서 해당되는 대학들의 글로컬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통합부터 공수대하고 충남대 같이 들어갔다 자료를 주세요. 네. 해주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연구산업 부총장 이승모입니다. 저희는 충남도의 국립공주대와 통합 모델로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고 그 주요 내용은 지역의 잠재력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키우는 대한민국 중심의 초광역 글로컬 대학입니다. 목표는 초광역 국립대 통합과 대규모 벽 허물기를 통한 교육, 연구, 산업 협력의 글로컬 생태계 구축이 되겠고요. 저희 내용 안에는 이제 벽 허물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대전과 충남도가 행정 통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지자체 간의 광역 통합과 그 다음에 대학 간의 저희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령과의 벽 허물기 이 부분이 또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와의 벽 허물기 같은 것들이 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대학 통합뿐 아니라 초연결 융합 교육, 초격차 응용 연구, 초성장 라이즈 선도라는 큰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했고 저희 충남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국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총장 송병국입니다. 저희 순천향대학은 글로컬 사업이 3년째인데요. 1차 년도도 예비 통과해서 본선 올랐고 2차 년도에도 예비 통과했다가 죄송합니다. 본선에 올랐고 이번에 세 번째 본선에 올라서 결국 3수 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순천향대학은 의과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물론 단과대학으로 출발했지만 1990년도에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돼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 공학의 발달로 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AI, 빅데이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의료와 과학, 공학의 만남에 플러스 AI와 빅데이터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인 의료융합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리가 뭔가 기여하자라는 의미에서 AI 의료융합을 분야로 선정했고요. 이 분야의 인재 양성, 연구 개발, 기술 상용화라는 트라이앵글 캠퍼스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했고 아마 그것이 잘 인정이 돼서 이렇게 오늘의 쾌거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 질문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서대학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겠죠? 네, 한서대학은 내포시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서산시 해민면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뭐 역사도 짧지만요. 하여튼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매스컴에 있는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게 돼서 주요 학교가 이제 감춰 있는 대학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대학이 될 것 같아서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금년에 새로운 특성화 지방대학, 우리가 말하는 글로컬 대학이 이제 선발된 대학에 해서 이렇게 여러 저널리스트와 같이 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의 대학은 뭐 여러 가지 일반 대학 같이 여러 가지 학과는 있습니다만은 초창기부터 항공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저는 사실은 의사입니다. 지금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의사가 어떻게 항공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독특한 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학의 통계를 보니까요 항공대학이 하나뿐이 없어요. 제 주위에 한서대학을 만들 때 보니까 그래서 하나뿐이 없으면 한번 두 학교가 새로 생겨서 경쟁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공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왔습니다. 항공산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일 여행 가시려면 비행기 타시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선 움직이는 그런 운항사업 또는 그것을 움직이는 조종사업 그 두 번째로는 그런 비행기가 아무 탈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공항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항 산업 속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화물을 붙인다든지 뭘 수출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하는 부대 산업으로 화물 산업이라든지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간에 사실은 주로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운항하는 그런 조종 사업에만 조종 교육에만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래서 이렇게 자체 비행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심해요. 특히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역사가 아주 오래돼서 20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대학들은 전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후발자로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학교에도 물론 이렇게 훈련용 비행기가 50대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 큰 메이저 그 학교에 대해서 미국에 하나, 구라파에 하나는 큰 대학들이 있어서 그 대학과 경쟁을 하니까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은 이렇게 항공대학을 만들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항공의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다음 산업이 뭐냐 보니까 그 정비산업이에요. 정비산업은 주로 비행기, 항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비행기를 유지하고 고치기 위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발전한 데가 없죠. 특히 거기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비행기 산업, 정비 산업은 전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한 20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전부 손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업을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일부 하고 또 고등학교 그렇게 출신들로 이렇게 메꿔가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왜? 비행기는 낱낱이 발전하는데 그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데 실제로 그걸 다루면 고쳐가는 사람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운항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비사업으로서 교육을 전문화시키면 아주 좋겠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월한 앞서가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그간에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비싸요. 항공은 투자하기가. 그래서 힘들어서 아주 어렵게 보이는데 마침 금년에 그로컬 사업이 되면서 그런 주위의 수건이 많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비행기 고치는데 필요한 고급 인력은 아마 산실이 될 거가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도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묻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공정의 김갑수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공주대 부총장님이신가요? 네, 부총장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축소 규모의 축소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인가요? 한선대 총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인데 한선대 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공주대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교학부총장 맡고 있는 박장수입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사실은 저희들이 글로컬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주무부서에서 꾸준히 지역사회와 접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염려하시는 바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에 몇몇 경상도 쪽의 공립대학들이 규모가 작은 대학들과 통합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글로컬 사업을 준비하고 특히 통합형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먼저 염두에 두셨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충남대학은 거점대학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공주대학도 거점대학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규모만으로 볼 때는 10위권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공주대학은 지역의 4개의 국립대학들과 통합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교의 대학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일치되어지는 학과가 한 20여 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 준비도 했고 의향조사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합대학교가 출범하는 시기를 2028년 3월로 잡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강제 통합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사업계획서가 아마 오늘 이후로 교육부에서 전부 열람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관 캠퍼스, 천안 캠퍼스, 유성 캠퍼스, 예산 캠퍼스에 대한 특성화를 맞추어서 가고 있고요. 이 사업의 원래 교육부의 본 취지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되어지는 학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특성화에 맞추어서 이동이 되어지는 논의가 가장 기본적인 논의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사업 제듯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역사회에서도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 공주대학은 특히 신관 캠퍼스는 한민족 교육사업의 10여 년간의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도했던 재농포 모국수학 과정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전 세계 165개에 달하는 전 세계의 그 한민족 단체들과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외국인의 차별화되어진 한국어 교육과 우리 대학에 통합대학으로 입학하는 재원들을 양성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지고 그것의 맥화는 저희 기존의 공주대학의 신관 캠퍼스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분들과 저희 대학은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충성도민한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국토부에서 그간에 어렵게 해서 충청 우리 서산공항이 이렇게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보셔가지고 다 통과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가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500억 미만이면 되는데 추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500이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은 금년 말까지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 되면은 28년도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항공 관련된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세계적으로요 뜨는 산업은 항공 운항 사업이고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은 엄청나게 비행기 대수가 좀 올라가니까 많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은 중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비행기가 그걸 또 와서 고치고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장이 없는 곳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되는 것이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경상도에 가 있는 데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충청도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저 불공항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 정비산업 단지를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엄청난 지역 경제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께 KBS 박병준 기자님. 예, 불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글로벌 관련한 건 아니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요. 예. 앞서서 79개 중 13개의 업무에서 좀 시스템 장애가 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일부 장애가. 예, 일부 장애가.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공무원 업무에는 지금 어떤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GPKI라고 인증 과정들을 중앙 서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좀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GPKI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그 개통이 돼가지고 업무 처리에는 공무원들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될 경우 13개의 그 일부 좀 장애 있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시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개 정도 이제 그 일부 좀 장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연결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국정자원관리원회에 있던 647개 중에서 551개가 지금 순차적으로 그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같이 연동해서 정상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부탁과 비슷한데 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예를 들어 시군에서 60축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그거를 좀 자세히 네, 설명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GPKI라고 공무원들 처리하는 그 기본 암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연동이 안 됐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이제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그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인증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문제가 있고 그 GPKI는 해결이 돼서 공무원들이 내부 업무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CBS 김정남 기자님. CBS 김정남입니다. 네. 글로벌 대학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공주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대학들이 보면 특히 지역 밀착이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공주대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센터가 설치가 되던데요. 이 지역사회 특화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께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충남 지역에 머무는 학생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혹시 몇 년도까지 목표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 저희가 지역 학생들 지역 정착률 20%를 60%까지 끌고 가겠다 그 목표는 라이즈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5개년 이후의 목표가 그렇게 이제 그 야심차게 저희가 해놓은 목표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특화센터는 네, 우리 박상수 부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특화센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지역별 캠퍼스별 특성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고요. 그동안 대학이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대학 물론 충남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결을 해서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에 해당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그리고 우리 신광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 예술과 관련되어진 특화, 그것이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융합형의 테크놀로지 쪽으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대학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특화센터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십시오. 5, 6년 전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이 본부 조직으로 만들어질 때 대개들 무슨 본부 무슨 처 하는 대학의 기구에 익숙하셨다가 무슨 센터 그러니까 낯설으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신광 캠퍼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그 교육은 뭐 우리 대학은 글로벌하고요. 충남대학의 사범대학도 공업교육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셔널 와이드하죠. 그러면 문화예술에 있어서 지역에 잠재적으로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하고 아니면은 하나의 아트 테크놀로지로 발전을 하는데 현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실버
고도화되어지는데 실버 산업, 그러면 과거에는 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지만 제2의 지역에서 창업 수요들을 어떤 문제가 현안이 있고 어떤 문제에 장애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특화센터가 먼저 다가서서 문제를 찾아내는데, 그 찾아낸 문제를 그러면은 지역 전문가, 이건 정주율과도 관계가 되고요,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라이스 산업과도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그러면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프로젝트 베이스, PBL 방식이나 리빙랩 방식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요거를 지역사회와 밀착형으로 수업화시키느냐.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첫 단계는 비교과 과정을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면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제2의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교원으로 채용을 하거나 교수님들이 투입이 되고, 그걸 희망하는 학생들이 2+2 교육제도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하는 형태의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아마 우리 통합대학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아주 파격적인 교육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